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장관님, 무면허 의료행위, 소위 유령 수술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고 권대희 사건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 25세의 고 권대희 군이 A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망의 원인이 이른바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유족들이 수술실의 CCTV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 권 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을 하고 있다가 권 씨 수술실에서 빠져나갔고 권 씨가 지혈이 되지 않아서 장시간 방치되다가 중태에 빠진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없는데 수술이 이루어지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중에서는 유령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고 권대희 군 사망 사건으로 유령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 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본 결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수술 등 의료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204건 정도입니다. 2016년에 44건, 2017년에 42건, 2017년에 73건으로 급증하다가 최근에는 약간 줄고 있어요. 작년에 36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급감한 이유가 뭐죠? 예, 제가 그 수치를 좀 잘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행위 자체 좀 줄어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면허 의료 행위가 줄어들어서 행정처분이 감소한 거라면 매우 긍정적이죠. 그런데 정부의 불법 행위 단속 활동이 저조해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줄어든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관님 한번 챙겨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 즉 유령 수술의 행태를 살펴보면 코 성형수술, 안검 성형술 이것을 간호조무사가 대리 시행한 경우가 90여 건,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 대표의 대리 수술이 74건, 그리고 지방흡입수술을 간호조무사가 대행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심각한 범죄 행위죠. 예. 그래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그리고 자격정지 4개월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처분, 최근 5년간의 행정처분 총 204건을 분석해 봤더니 자격정지는 186건, 즉 91.2%고요. 면허 취소는 18건, 8.8%에 불과했습니다. 즉 유령 수술을 한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면허 취소를 받았지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그냥 자격정지 처벌을 받고 말았단 말이에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총방망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다만, 무면허 넣으니까 의사 자격은 없었을 테고, 자격정지가 아마 그 사람이 가진 딴 자격이 정지됐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의사들입니다. 그 무면허 의사 의료 행위를 시킨 의사들이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그래서 너무 처벌이 약하다, 경미하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자격정지를 받은 이 186건을 살펴봤더니 다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에요. 진짜 가장 경미하게 처분받고 있는 거죠. 이래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이 들고요. 이런 유령 수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완전 근절을 위해 벌칙 및 행정처분 수위를 좀 상향해야 되는가,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무면허 시수에 대해서 징벌을 강화하거나 엄격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하게 좀 반드시 좀 대책을 마련해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야, 필수 의료 분야, 이른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걸 합쳐서 요즘은 내외산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필수 의료 분야에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문제를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가 2017년에 104%였다가 올해 88.7%로 15.4%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는 2016년에 123.9%에서 올해 78.5%로 45.4%가 줄었고요. 그리고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올해 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필수 의료 분야인데 심각한 미달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올해 정형외과 지원율은 187.8%, 재활의학과는 181.4%에 달했고 인기 과목인 피부과, 성형외과도 각각 152.2, 141.7%에 육박했습니다. 장관님, 중환자실에 호흡기나 간염병 환자를 돌보는 내과, 외상과 암 수술을 할 외과, 고위험 고령 산모 분만을 보살펴줄 산부인과, 인큐베이터와 미수가 담당 신생아를 돌봐줄 소아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에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심각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 정말 최근 몇 년간은 주요 이슈가 계속 또 올라왔고 그 해결 방안에서 여러 사람들은 수가 조정을 1차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가 조정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으로 그 전공 영역으로 가게끔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고 네. 그것에서 해결책이 저는 그쪽에 인센티브를 좀 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어떤 인력을 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정부의 계획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로 진출하는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